안녕하십니까. 사주풀이 상담사 강의를 맡고 있는 노선자입니다. 오늘은 제1강 사주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양의 개념이라는 것은 음양의 역사가 있는데, 음양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됐냐? 기원전 11세기경에요. 중국 고대 자연철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문헌은 주역 계사전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음은 땅을 말하고 달을 말하고 어둠, 여성, 정지를 뜻한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좀 어둡죠. 그리고 양은 하늘을 뜻하며 해, 밝음, 남성, 움직임을 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도 비슷한 걸로 표시가 됐는데, 이거는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음양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에서는, 중국어 한대에서는 음양 오행설을 체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의 역사 중에서 음양의 이원론은 음양은 어차피 음과 양이기 때문에 이원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행과 결합을 하면서 어떤 뜻이냐? 자,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탄생하고 인간은 정치와 우주를 설명하는 통합적인 세계관. 그래서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의 자연에서 인간이 있고 인간 자체가 정치를 하며 이 자연은 온 우주를 해서 통합적으로 세계관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양은 그러면 우리 명리학적 적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사주에다가 오행을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한 다음에 우리 사주의 오행의 인간의 성격, 운명, 생리, 질병을 해석하는 중심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음양은 분야별 쓰임에서는요, 중의학의 음양이라는 것은 의학이죠. 중국의학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학에서는 장부, 내부죠. 내부에, 그리고 경락, 병의 근본 원인이죠. 그리고 치법은 치료의 방법입니다. 치료의 방법의 원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의학의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쓰임을 갖고 있냐? 도가적 양생. 도가적 양생이라는 것은 기의 순환을 하신 어떤 명상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종류이고, 성리학의 질서는 유교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고, 여기에 상수학은 주역의 효와 계를 음양으로 나타나죠. 이 음양으로 나타내서 386의 효와 계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양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대에서는 천문, 하늘의 뜻을 아는 천문, 그리고 역법, 그리고 점서 있죠. 점서. 지금 현재는 점치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쓰임에서 한대의 동중서라는 사람은 어떻게 음양을 쓰였냐 하면은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어요. 이거를. 그리고 군주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인성과 감성, 이게 왜냐면은 군인과 신하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중서는 유교의 근본 체계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그 정권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내단 수행,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음양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내단 수행, 또 성리학의 수양론은 기의 수련과 발산, 받아들이는 것하고 내뿜는 거, 수련과 발산. 그리고 리학은 경물취지 수순제가 치국입니다. 그래서 경물취지라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을 안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을 하고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온묘도라는 것이 있답니다. 온묘도인데 이 온묘도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주술을 가져와서 그거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맞는 토착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 의례나 전복, 그리고 재난 예방 체계로 발전을 시킵니다.
현대 학문과 이제 산업에서는 어떻게 확장하고 활용을 하였을까요? 또 보면은 경영학과 조직 이론에서도 음양을 썼는데 상반된 목표를 이분법이 아닌 동시 순환적 균형으로 다루는 관점에서 확산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1대1 예를 들어서 A팀, B팀을 놔두고 이게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고 서로 상극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서로 통합을 해서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과 철학에서 상응론으로 음양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분에서 전체 그러면서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움직임, 동태성으로 비교 대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법이라는 것은 양이기도 하지만 A와 B를 절대 대립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음양 자체는 예를 들어서 12월이 되면 1월이 오고 우리가 겨울이 되면 봄이 오듯이 이렇게 순환되고 유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은 안 되고 이 서로 상호 전화, 서로 바뀌는 거죠. 음이 꽉 차면 양이 되고 양이 꽉 차면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그런 상보성이라는 점에서 현대 생태철학하고 동양학 연구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 상담, 지금은 심리학 상담을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균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고 조화와 균형 그리고 서로 상보성 개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순환의 개념으로 상담을 하면서 상담 개념에서 성향 파악, 상담자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심리 상담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이해를 하는 그런 측면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곳에 음양의 개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과 양의 힘을 서사적 긴장장치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요가나 명상,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기 위해서는 이제 긴장장치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음양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기 개인이 시간 관리에도 좋고 자기 관리에도 좋고 식사 관리에도 좋고 이 식사 관리 중에서 음양탕이라고 오전에 잠에서 깼을 때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찬물을 내려서 서로 음과 양이 섞이게 해서 아침에 음용수로 마시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리도 하고요. 그러면 문학 콘텐츠에서는 어떤 거를 쓰냐? 자, 웹툰에 보통 보면은 굉장히 백쪽에 어떤 하얀색을 입은 천사라든가 쪽에는 마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개념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브랜딩을 하는데도 흑백의 조화를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태극문양이나 뭐 콜레에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양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음이라는 것은 음적이죠. 그래서 어둡고 수용이고 정적이고 내부 축소 여성적이고 천간입니다. 그리고 양은 여기에서 천간이라는 것은 천간도 음과 양이 있고요. 지지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양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양은 밝음과 발산, 동적, 외부, 확대, 남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할 때 양이 많을 때는 외향적이고 직선적이고 실행력, 성급, 고집, 생력도 맞아요. 실행력도 맞고 음이 많을 때 내향적이고 세심하고 사색적이고 소극적이고 결단력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성격은 다르고 그렇지만은 양을 보면은 발산적이고 음은 수축적이고 이런 작용을 근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에 양이 있고 또 양 안에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어떤 성향을 100%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함께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법입니다. 음양 활용법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천간지지 음양 조화로입니다. 여기 보면 지지의 양간이죠. 여기는 천간 지지의 음이고, 여기는 천간 지지의 음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해하고 사는 기능은 내 자체는 양이지만 쓰임새는 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는 양이죠. 양 자체니까 양기가 간에 직선적이라는 거죠. 양 자체는 의미가 직선적이고 진취적이고 기상이 좀 있죠. 그러나 음은 음기가 강하다는 것은 이 이제 을축을 음기가 좀 강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은밀합니다. 음은 은밀하고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라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감성적이다. 왜냐하면 이 감성적이라는 것은 물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성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는 세밀합니다. 음은 뭐냐면 은밀하고 세밀하고 내적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는 특히나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경우는 격렬합니다. 그리고 화기가 좀 다스려줘야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격렬합니다. 격렬하고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경호 같은 경우는 화가 좀 다스려주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명 체크리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자, 신금일간이 좌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일간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양이죠. 양은 두 개입니다. 양은 두 개고 다 음이네요. 음이 6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면 신금일간이 음인데 음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이제 여기는 사주 자체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양과 음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향적이고 세밀하고 어차피 음은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음이 6개로 치우쳤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고 신중하고 감정을 삭히고 자기 표현이 약하다. 그렇게 하고 단점은 지나친 신중함. 너무 음이라 신중하게 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완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는 예를 들어서 양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양간들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게 되면 좋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주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양으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분석했을 때 지금 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이 더 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양호행이 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지금은 6대2라 균형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양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의 역사는 오행에서는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목화토금수예요. 목화토금수로 생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생을 하죠. 자,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 생이고 극은 예를 들어서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그럽니다. 제한다는 것은 극이 되죠. 이렇게 합하죠. 여기서 괴롭히는 건데 이제 수 같은 경우는 토가 하기도 하는데 화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홍보무 서경에서는 처음 등장할 때는 목화토금수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수에서 화가 되고 여기는 이제 극관계죠. 그래서 화에서 목은 생관계고 목에서 금은 극관계고 금에서 토는 여기서 토가 금을 생하죠. 이런 관계로 처음에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목화토금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속성에서는 오행 자체입니다. 오행의 의미는 목은 뻗고 자라는 힘입니다. 진취적으로 나가는 게 나무죠. 그래서 나무의 그런 현상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화죠. 열기니까. 열기여서 위로 오르고 밝히는 힘이다. 환하죠. 태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토는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화를 시키는 게 흙의 음입니다. 그리고 금은 수렴하고 절제하고 정리하는 힘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는 아래로 흐르고 물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음양과 합하여 같이 이제 운행을 하면서 만물이 생겨난다. 이건 어차피 자체는 목도 음양이 있고 화도 음양이 있습니다. 전체가 오행 자체가 음양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갑이 양이라 하면 을은 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그래서 만물이 생겨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이제 분야별 쓰임을 보겠습니다. 의학적인 분야에서는 황제내경의 장부와 경락, 병증, 그렇죠. 음양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데 쓰이고 있죠. 음양도 황제내경에서 쓰이고 의료상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기도 마찬가지고 불가에서도 오음과 접목해서 우주론적으로 해석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오행의 길을 5분류로 나눈 뒤 철학적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고대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유교와 불교를 함께 오행 사상에 이 오행 사상에다가 종교를 접합을 했어요. 그래서 접목해서 궁중에서는 오방색을 씁니다. 지금도 점술에는 오방색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의복 자체에도 임금님 옷이라든지 어떤 내관들 옷이라든지 군 옷이라든지 이게 전부 오행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사용하고 또 무덤도 배치할 때도 방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치에도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음양도를 흡수했다 했죠.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런 해석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이한 시대 이후에 불교 의식과 결합을 했습니다. 불교 의식과 결합을 음양과 오행을 했기 때문에 그 토착화가 됐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오행론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재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재해석을 해서 내놓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따라서 이거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풍수나 의학, 역술에 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논리를 써준다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서민들한테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서양의학과 과학의 유입으로 민간에서 또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을 보면 우리 이제 위 선대에서는 모든 게 음양 오행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도 미력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맥락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한의학에서는 진단을 하고 치료 체계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치료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열기가 너무 과하다, 열기가 없다, 차다, 뭐 이런 거는 다 음양 오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성격론, 컬러 테라피, 우리도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컬러 테라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성향도 분석하고 MBTI 있죠. 그 개인 성향도 어차피 음양과 오행을 예를 들어서 서양적으로 해석한 거고 우리가 해석한 건 더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해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에서는 리더십과 자기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전통 음식 보면은 한 가지 색깔로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지개떡 있죠. 그 오행색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자체도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화려한 색상을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 때도 그 기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 역시 지금 K컬처라고 해서 문화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하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웹툰이나 거기에서
마법과 에너지 시스템이죠. 왠지 그 마법적인 영화들이 잘 되는 이유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굉장히 환상적이면서 멋있기도 하죠. 현대의학의 건강관리 부분의 활용은 이거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담은 눈이고 혈관, 또 심장, 심, 그다음에 토하기, 토는 비위를 또 하고요. 금은 호기이면서도 폐와 대장을 하고 또 수는 뼈이면서도 심방광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오행 활용법에서 보면 여기서 심리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 음양오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해서 오행을 활용을 하는데 어차피 MBTI도 보시면 뭐 T, I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처음에는 우리 이전의 세대에는 혈액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상담, 코치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형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개척정신이 있고 도전적이고 비전. 왜냐하면 목은 위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형은 열이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표현하고 박죠. 그래서 남의 앞에 서서 어떤 연예인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표적인 연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 많으면 성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는 안정적이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형이 토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책임감도 있고요. 안정과 조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형은 마찬가지로 명확합니다. 이렇게 단호하죠. 깔끔하죠. 그래서 정의감도 있고 분석력도 뛰어나고 기울과 성과 관리형입니다. 그래서 수형은 지혜, 항시 따라다닙니다. 수형은 지혜고 그리고 수능력도 좋죠.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융통성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신적이기 때문에 사색적이며 그리고 전략과 장기 비전형 지치지 않죠. 수형은.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디자인에서는 예술 치료를 합니다. 예술 치료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테라피 말씀드렸지만 풍수 자체는 방향 배치를 어디로 할 건가.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도 내 사주에 나는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게 좋다 그러면 북쪽과 인테리어 색을 검정이나 파랑색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소품을 활용합니다. 조명도 활용하고 생활에 조화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 오행을 보면은 오행의 활용병에서는 일간 오행을 항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주는 늘 네 기둥이 있죠. 여기가 일간입니다. 일간 오행을 어떤 오행인지 예를 들어서 자 나무인지 불인지 토인지 그다음에 금인지 수인지 일간 오행이 어떤 오행인지를 확인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월령 내가 봄에 났는지 여름에 났는지 가을에 났는지 겨울에 났는지 요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포함해 오행학과충 자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 안에 숨겨져 있는 천간 숨겨져 있는 천간 품고 있는 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도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충이 일어난지 합이 일어난지도 알아보고 여가 합과 극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 월령을 얻었으면은 신강한 거고 얻지 못했으면 좀 약하겠죠. 그러나 주변에 어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서 교집합이라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용신, 희신, 기신, 십성오행 알아두기. 십성오행 같은 경우는 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수라고 칩시다. 여기가 월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협조를 해주고 생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십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대운과 세운, 오행을 표시해 확장과 구분합니다. 자, 늘 대운하고 세운은 함께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주팔자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자월에, 겨울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자월 자체는 춥죠. 11월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11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죠. 11월 반과 12월 사이이기 때문에 좀 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금 음으로 해서 사주 전체에 음이 많다. 그랬죠? 자, 양간은 간목하고 사화가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음간은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춥습니다. 그래서 사주 오행이 좀 추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무 춥죠. 춥기 때문에 조우가 필요합니다. 조우가 필요해서 차가운 물로서 기운이 강하죠. 지금 이 사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 전체적으로 춥습니다. 물이 춥기 때문에 기운이 강해서 그래서 화의 기운과 토의 안정 기운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조우거든요. 너무 추우면 좀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더우면 약간 차갑게 해주고 그리고 너무 습하면 또 마를 수 있게 해주고 이거를 조절을 하는 게 조우입니다. 그래서 그 조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억부라는 건 뭐냐면 강할 때 내가 너무 강하면 이거를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좀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설기를 해서 기운을 빼는 거 좋지 때리는 것보다는 설기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사주를 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때릴 때는 너무 강하고 말을 안 들으면 좀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주 자체에서 너무 강해서 금이 너무 강한데 화불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수로 기운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 신금이었죠. 겨울에 자월에 태어났죠. 자월에 태어나서 기운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직접 늘려주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화로 따뜻하게 해서 금일간이, 자 신금일간이 토로 기반을 다져서 일간 금을 보호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용신이고 토는 희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우 분야로 보완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화를 보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자, 발표를 잘하게 되고 홍보 활동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우 분야로 보완을 하게 되면 문서를 쓰는데 아니면 뭐 자료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분야의 절제는 뭐냐면은 정보화, 분산, 미루기. 이거는 단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괜히 미루어요. 이게 강화가 되면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양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음양의 개념은 기원전 11세기부터 분야별로 쓰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학문과 연결점을 찾고 그리고 음양의 균형점, 이 균형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행도 분야별 쓰임을 알아야 되고 오행법이 있습니다. 오행법을 활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오행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